시장 지배력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국내 유일의 FSC가 되는가 거의 사실상 독점 아닙니까? 네, 통합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조사, 엔진 제조사, 리스사, 여행사 등 모든 거래처와의 협상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잉에서 비행기 구매, GE에서 엔진 구매, 항공기 리스 계약, 이 모든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주주 간담회를 열면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올해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기업 가치는 더 크게 좋아질 거라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왜 시장은 합병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숫자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벨 SR본부 원충이 고진영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 M스탁과 함께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MTS 앱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설치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M스톡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 차장, 최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 적자가 상당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만회하겠지만 흑자까지는 쉽지 않다. 항공사가 직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적은 나쁜데 합병 이후 기업 가치는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나 시장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고요. 이들이 보는 건 2026년 실적이 아니라 2027년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거든요. 먼저 현재 재무 상태부터 한번 보죠. 아시아나가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2025년 말 매출이 7조 2,668억 원, 영업손실 3,452억 원, 당기순손실이 2,925억 원입니다. 매출은 7조 원이 넘는데 적자가 3천억 가까이 난다는 거네요. 더 중요한 건 에비타입니다. 2024년에 1조 4,282억 원이었던 게 2025년 6,625억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유가 상승 때문인데요. 월 유류비가 1,5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재무 구조도 좀 나빠졌겠네요. 2025년 말 기준 총자산 12.2조 원, 총차입금 6.4조 원, 순차입금 5.4조 원입니다. 문제는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 비율인데요. 2024년 3.8배에서 2025년 8.2배로 급등합니다. 사실상 신용도 악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합병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주 간담회 이후 주가가 깜짝 반응했거든요. 비록 지금 다시 떨어졌긴 했지만. 시장이 보는 건 아시아나가 아니라 통합 대한항공입니다. 통합 풀서비스 캐리어는 자산 약 49.4조 원, 매출 약 22.7조 원, 항공기 233대, 직원 약 2만 8천 명 규모입니다. 국내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죠. 일단 규모 자체가 달라지네요. 광동체라고 하죠. 항공기 객실 복도가 2개인 대형 여객기, 이게 135대고, 협동체, 그러니까 객실 통로가 1개인 여객기죠. 이게 76대. 그러니까 총 211대의 규모의 초대형 기단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재무적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항공은 이미 2024년 말 아시아나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겁니다. 즉 아시아나 자산, 부채 실적은 이미 전부 대한항공 연결 재무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합병해서 숫자가 엄청 바뀌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합병이 대한항공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추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숫자가 아니라 효율성이죠. 회사가 말하는 3천억 시너지, 이 얘기 말하는 거죠? 최소 연간 3천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시아나 경영진은 정비비와 기재비 개선만으로 연간 4천억 원 정도 추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천억 플러스 4천억, 즉 7천억 원 수준의 잠재적 이익 개선 효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7천억이면 엄청난데요. 현재 아시아나 영업 손실이 3,452억 원입니다. 7천억 원 개선이면 적재를 없애고도 남는 수준이죠. 그럼 매출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사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같은 노선에서 경쟁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 LA, 인천 뉴욕, 인천 도쿄 이렇게요. 합병 후에는 출발 시간 최적화, 환승 연계, 공급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탄력적인 항공기 투입과 스케줄 최적화, 그러니까 환승 수요 확대, 이런 게 다 가능해지겠네요. 이게 핵심 시너지 같은데요. 시장에서 미주 노선을 가장 기대하던 것 같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이미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운영 중인데요. 사실상 공동 영업 체제입니다. 현재 아시아나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합병 후에는 아시아나 노선까지 JB 판매망에 들어갑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직접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대한항공 경영진 표현 그대로 가면 엄청난 수익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평상들도 약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아시아나 신종자본증권 등급이 트리플 B인데 이번에 긍정적 검토로 상향됐습니다. 신용 등급은 곧 돈 빌리는 비용인데요. 현재 아시아나 금융비용 부담은 상당합니다. 에비타 대비 금융비용 커버리지가 2024년 3.3배에서 2025년 1.8배까지 떨어집니다. 합병 후 대한항공 신용도를 적용받게 되면 차입금 조달 비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시장 지배력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국내 유일의 FSC가 되는 거니 거의 뭐 독점 수준 아닙니까? 네,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조사, 엔진 제조사, 리스사, 여행사 등 모든 거래처와 협상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잉에서 비행기 구매, GE에서 엔진 구매, 항공기 리스 계약 이 모든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현금 창출형 개선으로 이어지겠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결국 회사가 실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보여주는데요. 통합 전에는 대한항공은 안정적인 플러스, 아시아나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합병 후에는 노선 효율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되죠. 특히 공동구매, 연료구매 협상력, 정비 통합, 운항 최적화 효과가 발생하면 영업 현금 흐름은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번 합병이? 물론입니다. 리스크도 있죠. 가장 큰 위험은 유가인데요. 항공사는 사실상 유가에 베팅하는 사업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입성이 급격히 악화하거든요. 환율도 상당히 변수죠?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달러 부채가 많거든요. 항공기 구매 대금, 항공기 리스는 대부분 달러고 항공유 결제와 해외 차입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 비용이 있는데요. 합병 초기에는 IT 시스템 통합, 조직 통합, 브랜드 통합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마일리지 이야기도 요즘 핫하게 나오던데요. 아직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예상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기준이 적용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죠? 네,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7,030원인데요. 주가는 24일 기준으로 7,000원 미만이거든요. 좀 아슬아슬한 편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시아나는 지금 적자를 보는 회사지만 대한항공과 합쳐지면 한국 항공산업의 독점적인 메가 캐리어가 된다. 그리고 시장은 늘 현재보다 미래의 현금 흐름에 프리미엄을 주죠.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시너지가 현실화된다면 이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서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상 가장 큰 가치 재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베스뷰였습니다. 고진현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